자꾸 사람들이 적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거든요. 적게 먹어서는 건강한 몸으로 못 갑니다. 박용호 프로그램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달만 해도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첫 스타트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지식한 사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건강 처방전을 드리는 최석재의 응급진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옆에는 박용호 교수님 같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박용호 교수님, 박용호 교수님 하면 다이어트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박용호 교수님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4주 다이어트 루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하셨고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석재 선생님은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나름 87kg까지 나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채식하고 나서 한 달 만에 7kg가 쭉 빠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뒤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유지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를 잘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식생활하고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안 바뀌니까 평생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술도 못 끊겠어, 밀가루 음식도 못 끊겠어, 운동 뭐 일주일에 4번 이상 해야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을 모르지는 않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익숙해진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바꿔서 평생을 산다?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못 사는 건 알겠어요. 한 달만 해보면 어때요? 라고 슬쩍 미끼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4주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조금 차이를 두는 게 뭐냐면 관리는 평생 하는 거지만 치료는 평생 하는 게 아니죠. 치료와 관리를 구분하자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나고 살이 쪘어요. 지방간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만성염증도 있어요. 배도 들어가고 살도 빠졌어요. 그게 치료가 된 거잖아요. 네. 4주 다이어트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다. 네, 저는 그냥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3개월, 6개월 동안은 고생해가지고 살을 빼게 되는데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체중을 빼려고 한단 말이죠.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작동이 떨어지고 몸에 만성염증이 생겼는데 치료하는 게 첫 번째여야지. 나는 체중을 빼야 돼. 그리고 위고비 주사 맞아서 체중을 10kg 빼면 치료가 된 건가요? 근본적인 질병을 해결을 안 하고 숫자만 줄인 거잖아요. 암에 걸려도 살은 빠지는 건데요. 두 번째가 이제 체중이 타깃이 아니고 망가진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이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달이었군요. 체중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 컨디션을 바꾸는 데에는 한 달이면 된다. 그러면은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칼로리 숫자를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면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 100칼로리와 닭가슴살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작용할까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칼로리로 계산해서 너 2000칼로리 먹었으니까 1500칼로리로 줄여라고 칼로리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콜라를 끊고 닭가슴살로 바꿔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내용도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는 네, 말씀. 그래서 저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박용호 프로그램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고프지 않게 먹으라고. 칼로리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적게 먹어야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거든요. 적게 먹어서는 건강한 몸으로 못 갑니다.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표현이 건강식으로 배불리 먹어야 되거든요. 재밌는 거는 건강식은 과식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포만감을 주고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과식하느냐? 탄수화물 함량이 많고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 고탄 고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제품을 많이 팔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음식에 익숙해있는 사람이 이게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게 먹어야 돼. 이런 음식을 줄이면 해결이 될까요? 한번 입에 대면 더 찾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의지력으로 조금 줄여봐도 그 다음에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칼로리에 집착해가지고 빵을 먹던 거를 빵 섭취량을 반으로 줄여. 이거는 아닌 거죠. 먹지 말라 그래야지.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대신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얘네들을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지. 가공식품 먹는데 그 가공식품의 칼로리만 줄이면 돼. 이게 치료일까요? 대한비만학회에서도 칼로리 중심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 칼로리 숫자만 얘기를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오리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장점을 생각을 하면 종류를 바꾸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박용호 교수님의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4주 만에 다이어트 효과를 짧은 기간에 좋다는 게 또 매력인데요. 딱 4주로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12주
12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살을 뺐던 게 이제 12주에 걸쳐서 살을 뺐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2주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8주로 줄여봤는데 8주로 줄이니까 12주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한번 4주로 줄여봤는데 대신에 이제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아예 철저하게 끊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막연하게 권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는 내가 치료받는다라고 생각하니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을 해야 내 몸이 바뀌는데 저는 그 돈 아까워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하겠어요. 이러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치료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한 달이라는 치료 기간 동안만큼은 마치 입원 치료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고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했더니 한 달만 해도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주 루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1주 차에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4주 프로그램에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스타트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몸의 지방 대사가 망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탄수화물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당만 주도적으로 쓰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끄집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 섭취를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당이 완전히 빠지는데 72시간 정도 걸리니까 3일 동안을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 보자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뭐 72시간 단식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사가 망가진 몸은 당 공급을 안 하면 일단 몸이 힘들어요. 몸이 기아 상태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두통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공급이 안 되니 내 몸에 있는 골격근에서 단백질을 끌고 와서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근손실이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보니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서 근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게 첫 3일 동안의 이제 미션인 거고 단백질 보충제도 처방을 하지만 플레인 요거트라든지 채소라든지 콩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긴 하지만 두부로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도 적으면서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음식이거든요. 장 내에 이제 환경도 바꿔야 되고 장을 쉬게 해주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3일에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4일간은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때는 이제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면서 탄수화물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탄수화물 아예 안 먹으면 지방이 더 잘 빠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량은 넣어줘야 돼요. 일주일간이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제한하는 다이어트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그러면 이제 4일차부터는 일반식을 먹되 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일반식을 먹는다 그래서 평소처럼 먹으라고 가진 않을까요? 저는 양은 제한하지 않아요. 양은 제한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으라죠. 건강식으로 먹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4일차부터 먹는 음식에도 두부를 포함해서 그런 제한을 좀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재료가 딱 보여지는 음식들. 가공 음식은 4주 내내 금기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에서 또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이 뭔지를 배우고 또 내 몸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만든다는 게 첫 번째 주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에 들어갈 텐데요. 두 번째 주에 들어가면 어떤 플랜으로 진행이 될까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다 일반식으로 먹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주부터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들어옵니다. 전날 저녁 먹고 다음날 저녁까지 물만 먹고 24시간 동안 굶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건강식으로 배불리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식은 과식이 안 됩니다. 어쨌든 포만감 있게 먹는 게 왜 중요하냐? 내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기존의 칼로리를 계산하는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수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계속 이어지게 되면 몸이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울해지고. 근데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만감 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럼 건강식으로 포만감 있게 먹다 보면 내 몸속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회복이 되면서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의 목표가 간에 껴있는 지방,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 얘네들을 줄여야 되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굶는 거예요. 적게 먹는 것과 굶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굶어야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 성장 호르몬도 더 많이 분비되고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반응도 생기면서 내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박용호 다이어트에서는 12시간이 아닌 14시간 공복을 매일 유지하되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24시간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단식은 2주 차 동안 2번을 하는 거고요. 2주 차에는 한 번, 3주 차에 두 번.
14시간 공복은 매일 유지. 매일 유지. 2주차부터 먹을 때 탄수화물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제한을 두시진 않나요? 주차가 진행이 될수록 허용 탄수화물의 범위를 넓힙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밥만 먹게 하는데 2주차부터는 이제 콩류 섭취가 허용되고 견과류가 허용이 되고 3주차부터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고구마,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거든요. 내 몸이 바뀌면서 지방을 쓰는 몸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때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밥으로 시작하되 다른 탄수화물도 소화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까 2주, 3주차 때는 그 허용 범위를 넓혀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밥 같은 경우는 흰쌀밥으로 상관없습니다. 흰쌀밥이든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상관이 없는 게 맨밥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채소 반찬, 단백질 반찬이 반드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요령은 채소와 단백질로 조금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을 좀 잡아주니까 내 몸이 개선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2주 정도 실행을 했다면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점검받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2주차까지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체지방 검사를 이제 권하는데 첫 주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더라도 근손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근손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주차부터는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서 빠졌던 근육은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지방이 빠지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주차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해봤더니 첫 주에 비해서 이제 근육이 회복되고 지방이 빠졌어. 그럼 이제 3주차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2주차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근육이 회복이 안 됐어. 아직 몸이 안 바뀐 거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진 거죠. 그러네. 체지방 분석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데일리 체중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체지방 분석 검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3주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3주차의 식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허용식품이 좀 늘면서 24시간 간헐식 단식이 이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주차로 이어집니다. 4주차가 이제 한 달에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이잖아요. 뒤늦게 발동 걸린 사람이면 이제 그때 좀 체지방이 많이 빠질 거고, 체지방이 2주차, 3주차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계속 좋아져야지.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 4주차는 제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해요. 2주차, 3주차까지 너무 결과가 좋아. 근육은 계속 회복되고 체지방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빠지고, 그러면 4주차에는 24시간 단식을 3일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한 20%?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개는 회복이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 때보다는 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3주차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4주라고 해도 그 속도에 맞춰서 조절하는 거군요. 3주차에 너무 욕심이 앞서갖고 빨리 살을 빼고 싶은 욕심에 좀 적게 먹었어. 3주차에 오히려 근육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욕심내지 말고 2주차로 다시 넘어가세요. 마지막 주차는 결과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를 끝내는 거예요. 4회주차 들어갈 때는 내 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네요. 체지방 분석 검사를 해서 근육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 지방 수치가 잘 떨어지고 있으면 4주차로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미진하고 근육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거나 하면 3주차로 가서 2번만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4주 루틴 다 끝내고 나서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건 아닐 테니까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4주는 치료기잖아요. 그럼 치료기가 끝나면 이제 관리기로 접어드는 건데, 3주까지는 좋았는데 4주차에 보니까 체중과 체지방이 안 움직여. 그러면 일단은 4주에서 끝내고 유지기로 넘어가지만, 이 유지기는 뭐냐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의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유지기라고 표현 안 하고 준비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주 2회, 3회 하는 거는 체중을 더 줄이기 위한 전략인데, 유지기는 지금 만들어 놓은 몸을 잘 유지하면서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많이 움직여요. 건강한 음식으로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은 떨어진 기초대사량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치료 프로그램을 할 타이밍이 왔네? 처음에 할 때 4주째 꿈쩍도 안 했던 체중이 다시 움직입니다. 더 잘 빠진다는 거죠. 4주 프로그램 이후에 유지할 때에 잘 먹는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잘 먹는다는 것은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3시 3끼를 다 먹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14시간은 평생 하면은 아주 도움이 되죠. 그렇죠. 14시간 간헐적 단식만 꾸준하게 해도 쉽게 예전 체중으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유지기에는 아예 하지 말던가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 하라는. 그 다음에 이제 금기 음식을 먹고 싶어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럼 주말에 치팅데이를 하러 가지는 치팅. 그렇게 하더라도 쉽게 예전 몸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요게 준비기인 거죠. 요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몸이 추스러지면 한번 또 치료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네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1주부터 4주까지 쭉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겁니다. 저도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첫 주에 3일간의 완전한 단식을 통해서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통해서 단백질이 많이 빠지는 걸 방지하면서 내 몸이 스위치온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지방을 빼서 쓰는 몸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2주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24시간씩 긴 단식이 들어가면서 체중을 빼는 몸을 만들고 4주 이후에는 14시간 간헐적 단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음식으로 내 몸을 다시 살리면서 어쩔 수 없을 땐 치팅데이를 하러 갖는 이런 방법으로 짜주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작할 때 그게 대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두통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는요, 배고픔의 욕구가 아니라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중독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음식을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힘들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좋아지기 위한 일련의 금단 증상인데 네.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 안에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지식과 저의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네. 이 안에 하나하나 내용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철저하게 하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세한 내용으로 박용우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용우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